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등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년 대선과도 연관된 선거라는 점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권의 대권 주자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선거 막판까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전에 나서면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투표소에 가서 우리의 의지를 결연하게 보이도록 여러분이 행동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당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재보선을 지휘하고 있어 이번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서울이나 부산 한 군데라도 승리한다면 이 전 대표는 대권 주자의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에서 패배할 경우 이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대권 주자의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선거 이후에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세균 총리의 입지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를 대신할 제3후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구도 자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에 직접 나설 수 없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상대적으로 선거 책임론에서는 자유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재보선 이후 정권 심판론이 강화될 경우 여권 주자인 이 지사에게도 달갑지 않은 상황인데다 선거 후 민주당의 상황도 변수입니다. 대세론이라는 반사 이익을 얻겠지만 당내 당권파의 견제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당내의 전당대회 국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또 이번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은 물론 제3지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취 등 야권의 정계 개편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 계획 변경을 둘러싸고 광주시가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최근 주택도시보증 공사를 방문해서 분양가 사전 심사를 받았다며 분양가가 1,200만 원 이하라는 내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과연 사전 심사 보고는 사실일까요? 이승각 기자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담당하는 광주시 5급과 6급 공무원 2명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지사를 방문한 건 지난달 30일. 지사를 방문한 이후 공무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의 분양가를 사전 심사받았는데 3.3제곱미터당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수준이라고 보고합니다.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한양 측의 선분양 1,600만 원대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의미고 또 후분양 1,900만 원 공급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상담을 진행했던 보증공사 직원의 말은 다릅니다. 저 상담하긴 했어요. 네네. 네, 심사 들어가 봐야 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분양가 심사를 담당하는 보증공사 본사 역시 해당 건에 대한 사전 심사 자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위 시세가 이 정도 됩니다라고 사실은 말씀드리는 정도 같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심사 신청도 안 들어왔고, 저희가 심사를 진행한 적도 없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린 적도 없어요. 중앙공원 1지구의 단순 주변 아파트 시세가 보증공사의 분양가 사전 심사를 받은 것으로 둔갑한 사실상 허위 보고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사전 심사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제가 단어 표현을 선택을 잘못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문제는 또 있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나 분양 예정으로 그 사이 인근의 염주동 포스코 입주 등 분양가 상승 변수가 많다는 점을 사실상 외면했다는 겁니다. 한양 측 분양가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들이 단순 상담을 사전 심사를 받은 것처럼 보고한 시점은 중앙공원 1지구 재검토를 위한 조정협의회 2차 회의를 사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모두 최근 집단 감염이 일어난 지역 의원 또는 의료기기 체험장 관련으로 7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누적 관련 확진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2명이 확진됐는데 신규 확진자 가운데 1명은 대전 지역 확진자 관련으로 자가 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됐고 나머지 1명의 감염 경로는 조사 중입니다. 장흥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전남도는 장흥군 장평면 한 유경오리 농가에서 오리 출하 전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해당 농장의 오리 2만 5천여 마리를 매물 처분하고 반경 10km 이내 닭과 오리 농장 25곳에 30일 동안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남에서는 지금까지 9개 시군에서 2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영암의 한 조선업체 직원이 사원 아파트 열쇠를 훔쳐 여직원들의 숙소에 수차례 침입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열쇠를 잃어버린 사실도 몰랐고 해당 직원은 여전히 피의자들과 함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성 기자입니다. 조선업체 직원들의 기숙사로 쓰이는 사원 아파트입니다. 한계동 8층부터 12층이 여성 전용 숙소인데 지난달 30일 오전 이 가운데 한 곳에 한 남성이 침입했다가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하고 달아났습니다. 붙잡힌 사람은 앞동에 사는 같은 회사 남자 직원 A씨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몇몇 여자 직원분들은 이제 여기서 못 가겠다 하고 밖에 나가서 불안해서 자는 사람들도 있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던 여성 숙소 비상열쇠 14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열쇠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확인된 숙소만 13곳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열쇠가 없어진 사실도 몰랐습니다. 아니, 키가 2월에 없어졌는데. 아니 답을 해드릴 게 없다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사건이 나고 일주일이 넘었지만 A씨는 여전히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에 머물며 회사에도 정상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경찰 조사와 징계 유예 기간 때문에 조치가 늦어졌다며 퇴숙 절차는 진행되고 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절도와 주거 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침입 이유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지난 3일 광주의 한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당시 가스를 충전하고 있던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3일 새벽 1시 25분쯤 광주시 수안동의 한 LPG 충전소에서 화물차 탱크에 가스를 주입하면서 자리를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충전소 업주가 가스 충전과 관련한 안전수칙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봄햇살이 가득한 요즘인데요. 오늘도 나름 맑지만 공기가 탁한 곳들이 있습니다.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면서 현재 일부 서해안 지역과 광주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황사용 마스크 다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하지만 낮 동안에 봄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광주가 어제보다는 2도가량 높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대체로 파란 하늘 드러나겠지만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영광과 광주 1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보성과 고흥 21도, 구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7도, 강진과 장흥, 완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6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지난 4일 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계림동 주택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광주동구청이 정부의 한옥주택 개보수에 관한 건축 규제 강화 방안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광주동구청은 대부분의 한옥주택이 목적 구조물이어서 부식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크다며 간단한 개보수 작업도 신고와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건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되파는 전매 행위가 금지된 기간에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7단독 이호산 판사는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 광주 남구와 동구의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 수 있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5명에게 각각 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횟수와 이를 통해 얻은 수익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세계 지방 정부 연합 등과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